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 자료냐? 바로 대출 규제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 안에서 반발이 엄청 났고 그로 인해서 유예 기간을 뒀죠. 유예 기간을 두면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요번에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시장 안에서의 여파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실거주와 투자자 분들은 이런 대출 규제 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뉴스 기사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돈 빌릴 곳이 없네. 대출이 떠받치던 서울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와르르 그만큼 돈 빌릴 곳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찬바람, 전월세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체가 23.4포인트 내려갔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의 여파 자체가 시장 안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자산가 분들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대출 받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분들 거의 99%는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하락이 됐고 지가 자체가 크게 하락이 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서민 실소유자분들이죠. 이 실소유자분들을 때려잡는 대출 규제가 확정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상세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아파트의 영향 자체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 그 다음에 지가 자체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빌라 시장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발표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 자체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택시장 상황 시 소유자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유예 기간이 너무 짧았고 유예 기간이 짧음으로써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분들의 반발, 이런 서민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작용함으로써 유예 기간을 뒀죠. 그리고 나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개선 사항이 요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수도권 아파트 한정하고 출산 가구 및 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하겠다. 그 전까지는 이 출산 가구라든가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일자가 나와 있는데 12월 2일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도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반공제죠. 반공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 전까지는 반공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무조건 반공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취 담보죠. 미등기 아파트에 대출을 해주는 이 후취 담보 대출 자체가 이제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바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항목은 무조건 이제 포함이 된다. 그로 인해서 대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5억 원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현행으로 봤을 때 이 LTV의 70%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3억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자기 자본이 이제 1억 5천만 있으면은 이 5억 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에. 그쵸? 현재 금리로 봤을 때 이 디딤돌 대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3점 초반에서 3점 이제 중반대 이렇게 금리의 적용을 받아서 낮은 금리로, 현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3억 20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냐? 바로 반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공제가 무조건 도입이 됨으로써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 근데 여기는 경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쵸? 경기도는 이제 반공제 금액 자체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이 낮아지는 거고, 서울로만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서울권역으로 봤을 때는 3억 이하, 2억 후반대의 대출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 금액이 낮아지면 자기 자본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만 실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을 지역별,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렇게 수도권 안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고 비아파트는 이제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설이 된 것은 비아파트는 빠졌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의 경우는 역시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LTV 80%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공제 의무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 후치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공제, 후치담보 제한 요거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대출 등 예외 대상에서 해당할 경우에는 조치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울러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권역 안에 3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쓸모가 없는 해당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파트에 한해서, 그 다음에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해서 제외됐다. 요것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행 시기 또는 충분한 유예 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1억 3천에서 2억 원까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 완화라고 했지만 1억 3천, 연소득이 1억 3천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2억 원까지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연소득이 2억이다. 제가 봤을 때 연봉이 2억인 건데, 연봉이 2억이면은 제가 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무리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도권에서도 대장 아파트, 서울권역 안에서도 조금 무리한다라고 하면은 대장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연소득이 높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으로 고려하여 이제 부부 소득에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개선 사항이 발표가 됐지만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의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대출 금액 자체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내 필요 자금이 요만큼인데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로 인해서 6억 이하 아파트 밀집 구역이 있겠죠. 서울권역 안에서도 아니면은 경기도권 안에서도 6억 이하 아파트 밀집 구역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하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 안에서는 어디죠? 노도강이죠. 6억 이하 아파트 밀집 구역의 경우는 이 노도강 자체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안에서는 이제 고양이라든가 의정부, 구리, 김포, 시흥 같은 이런 이제 입주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입주 단지의 아파트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극화 자체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빌라의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출이 안 나와. 당연히 아파트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주택인 이 빌라 자체의 수요로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빌라가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빌라 자체의 대출 규제의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근데 서울권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빌라 자체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빌라로 몰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대출 규제 여파 자체가 어느 정권에서도 서민 대출 규제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정부죠. 전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규제 사항들이 거의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규제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뭐 세금 쪽으로든 아니면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주택별로 이렇게 다양한 규제 정책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정권에서도 서민의 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권은 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서민 대출을 규제를 하는지는 전 영상에 업로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죠. 서울, 경기, 인천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구 수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정치지만 22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이상이 되겠죠. 피해 자체의 가구 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겠죠. 왜? 후치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 자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민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디딤돌 대출이 뭔가요? 저리금리죠. 저리금리로 인해서 이자는 낮게 내면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를 잡자라는 게 이제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이 막혔어. 디딤돌 대출의 금액 한도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갈아타기가 일어나겠죠.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DSR 규제까지 또 3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딤돌 대출로 인해서 금액이 낮아졌고 거기에 DSR 때문에 또 낮아져. 그러면 당연히 디딤돌 대출은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금액 자체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서울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낮아지는데 여기에 DSR 규제까지 포함하면 또 몇천만 원이 낮아집니다. 약 1억 가까이 금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받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자기 자본이 많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대출 갈아타기가 일어날 거고 이 대출 갈아타기 하면은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정말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죠. 처음에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강남에서 이제 서울권역 안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고 서울권역을 잡으니까 또 경기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듯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도자료 나와 있죠.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 대출 팍팍 비아파트로 눈 돌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 한도 자체가. 근데 아파트 대출이 막히면 빌라 등 비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에서 다양한 혜택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출 갈아타기 말씀을 드렸죠. 대출 갈아타기 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바로 보금자리 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출 자체가 디딤돌 대출도 있지만 이 보금자리론 대출도 있습니다.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대출로 들어가면은 너무 이자 부담이 심하죠.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바로 보금자리론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이제 조금씩은 틀리고요. 여기에 상황에 맞는 분들의 경우는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보금자리 론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규제의 영향 자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따른 다양한 혜택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대급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아파트의 경우는 단기 투자도 가능하면서 장기 투자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해놨다가 여기에 동의서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구청에 시청에 공모 접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프리미엄 상승이 이 과거보다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는 입주권 투자죠. 입주권을 투자하는 투자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집 마련까지도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아파트로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내가 정말 굳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비아파트 재개발 쪽으로 시선을 돌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실거주도 가능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도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핵심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나는 굳이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실소유자 분들이죠. 실소유자 분들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로 내가 갭으로 투자를 접근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갭으로 투자를 한다? 지금은 아파트에 갭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소유자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민 대출을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보금자리론이죠. 보금자리론을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입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입지 자체가 정말 상급 입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권 안에서도 상급 입지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1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입지 자체가 그렇게 상급 입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도 정말 최상급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투자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서 단기적인 수익도 볼 수가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하면서 갭 투자까지도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빌라 자체의 혜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청약 자격까지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대출의 영향 자체도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서 60대 관심도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약 자격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 애기 없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빌라 자체의 실거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들어가셔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 보고 빠져나와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돈을 모아서 또 갈아타기 하면서 아파트로 입주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이 빌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시세 차이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대에서 60대의 관심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 장기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디딤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정말 얼어붙겠네, DSR 규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정말 얼어붙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의 경우는 장기간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이면은 리셋입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내년이면은 당연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언제?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완화 계획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무조건 빌라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무조건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들어가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고요.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수익성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투자 종목보다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기사 하나 보도록 할까요? 서울 빌라 거래 회복세, 비아파트 지원책 대출 규제 영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자체로 규제를 하니까 비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비아파트의 지원책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주택수 제외라든가 청약 자격이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요번에 대출 규제 영향에서 벗어났다든가 이런 다양한 혜택들 자체가 지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수요가 밀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규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완화 정책이 나오지만 이 완화 정책은 내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에서 공급 부족하다 이런 말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도 부족하고요. 이런 비아파트 공급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안 좋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지가 자체는 정말 폭등을 넘어서 핵폭탄급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시는 투자자, 실거주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출 규제의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미치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결론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영상 아래 보시면은 댓글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 남겨드리면서 궁금증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